안녕하세요. 김경현입니다. 얼마 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월 9일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 제한, 실손보험에서 건강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률 적용, 그리고 비중증 환자에서 보장 한도 축소,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줬네요.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서 총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실손보험이 적용돼서 환자의 최종 부담이 18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81만 원을 내야 된다.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저는 언제나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제도 개편이 응급실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새로운 제도는 의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정부가 비급여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의료 항목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부족한 시술을 퇴출시키겠다는 건 언뜻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한방 난임 치료같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난임 환자들의 임신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말프랙티스에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최신 항암제는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들만의 공정한 평가 기준을 보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암에 걸리면 최신 항암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갑니다. 반면 지역 거점 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는 최신 항암제는커녕 일반적인 항암 치료도 불가능해졌죠. 이러면서 말로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떠드니까 사악한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그런 건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대형 보험사 사회이사로 영전하시는 보건복지부 고위 공직자분들을 보면 그렇게 무능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형 보험사들이 이득이 볼 거란 건 명확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환자들이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보험사들이 작년 말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더해 정부가 개인과 보험사 간의 사적 계약을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바꿔주는 의료 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민간 회사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걸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그와 동시에 나도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뭔가 빨대를 꽂아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개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 확실한 실손보험사들의 주식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무려 3,500만 명이 넘고 보험사 중 1위는 현대해상으로 무려 61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DB손해보험, 3위가 메리츠화재, 4위가 삼성화재, 5위가 KB손해보험. 이렇게 대부분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함께 취급하는 손보사들이고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4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화재 주가 그래프인데 의료 대란이 시작된 작년 1월 말 이후로 급등했다가 조정기를 거친 후 횡보하다가 작년 11월 역대급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상승, 그리고 12월 3일 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로 의료 개혁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을 투자자들이 걱정해서인지 최근에는 주가가 좀 부진한 편이죠. 삼성화재의 수익 구조는 장기보험이 53%, 자동차보험이 28%인데 실손보험은 장기보험에 포함됩니다. 장기보험에는 실손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실손보험이 아니더라도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서 암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를 받기 어려워졌고 최근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모두를 포함하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번 의료개혁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이 거의 없어요. 점유율이 3.8%밖에 안 되고 대부분 장기보험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부문 이익 9,411억 원 중 장기보험 이익이 8,688억으로 무려 92.3%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 이익은 137억 원으로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좋다.
그리고 DB손해보험은 2023년 자료긴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 21.9%, 장기보험이 49.7%로 장기보험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요. 주가의 흐름은 삼성화재랑 비슷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부진한 편입니다. 5위인 KB손해보험은 2017년 상장 폐지된 후 K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투자할 수 없고요. 메리츠화재도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긴 한데 그룹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KB금융지주에는 국민은행이 있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의 비중이 많이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의외였던 건 실손보험 가입자 수 1위인 현대해상인데 차트를 보시면 작년 1월 말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꾸준히 상승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된 IFRS 17이라는 국제 회계 기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해약 환급 준비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작년 10월 해약 환급 준비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지급 여력 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는 기존 준비금의 80%만 적립해도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농협까지 모두 지급 여력 비율이 200%가 넘지만 현대해상만 170%라서 혜택을 못 받고 4조 원 이상의 해약 환급 준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 1조 원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지난달 말 현대해상에서 9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현대해상은 배당 성향이 26.6%나 될 정도로 아주 높고 22년 동안 배당을 걸은 적이 없는 주주 친화 기업인데 향후 2, 3년간은 배당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요. 다만 현대해상의 주가 전망 기사에는 꼭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완화적 제도 수정의 가능성, 그리고 실손보험 및 비급여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힘있게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게 작년 12월 기사인데 왠지 이번 의계특위에서 그 일말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 같다는 불순한 생각이 드네요. 현대해상의 포트폴리오는 장기가 59.9%, 자동차가 26.7%입니다. 메리츠 정도는 안 되지만 장기보험 비율이 꽤 높은 편이죠. PER은 3.44로 코스피 평균은 물론이고 보험사 중에서도 엄청나게 낮은 편이다. 고민이 되네요. 중요한 건 내일로 예정된 의계특위의 공청회죠. 지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1,580만 명이 넘는데 1, 2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률과 보장 금액을 낮출 수 있게 정부가 허가해 준다면 보험사의 이득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죠. 실손보험 가입자들 중 일부는 분명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보이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량한 가입자들은 보험금만 내고 병원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약관 개정을 허가해 주겠다는 거니까 우리 같은 선량한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문제들은 건강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과소평가한 보험사의 잘못인데 왜 내 사적 계약을 정부 마음대로 바꿔주냐, 이런 당연한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시겠다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해지는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에 대한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국내 주식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내일 의계특위 발표를 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금리 하락은 보험사의 영업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걸립니다. 의계특위에서 보험사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지가 관건이 되겠죠. 보건복지부 고위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정책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꼭 좋은 자리까지 영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라서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영상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